안녕하세요. 11월 15일 모닝 인사이트 대한항공에 대해 말씀드릴 KB증권 리서치센터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한항공이 3분기 영업손익을 발표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프라이즈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개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의 긍정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면 유가가 급등했지만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화물에 이어서 여객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두 개의 긍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분기 영업이익이 4,20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60%, 저희 추정치 대비해서 20% 이상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영업이익이 1년 전 대비 왜 좋아졌느냐? 이 그림 3번을 보시면 뭐 명확하게 보이실 텐데요. 일단 영업손익이 이렇게 개선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큰 원인, 화물 수송량 증가와 화물 단가의 상승, 이 두 개가 영업이익을 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숫자를 좀 구체적으로 좀 뜯어보면 1년 전 대비해서 4,593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화물 단가 상승, 화물 단가가요 1년 전 대비 31.4% 상승을 했습니다. 요걸 영업이익에 미친 효과를 환산했을 때 이제 3,194억 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재 고유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항공주 주가를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유가가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급유 단가가 얼마 올랐냐면 1년 전 대비해서 74%나 올랐습니다. 근데 굉장히 숫자가 커 보이지만 이 74%를 영업 비용으로 환산을 해보면 1,692억 원의 비용 증가 요인에 해당이 돼요. 이 작은 숫자가 아니지만 화물 단가의 상승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유가 상승 부분은 완전히 운임에 전가돼서 이 고객사들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화물 단가가 이렇게 센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해운 쪽에서 이제 물류가 원활하게 이동하지 않다 보니까 항공 쪽으로 넘어오는 물류도 있고요. 그리고 항공업 자체에서도 물량이 워낙에 많고 지금 공급이 딸려서 그래서 이제 운임이 올라가 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비용 증가가 생기면 그걸 고객들한테 전가시키는 게 항공사들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운임상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실적의 악화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개선 요인이 화물 수송량 개선 이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위에 있는 국제여객 수송량 개선 이것도 실적에 좀 도움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화물 수송량이 1년 전 대비해서 23.6% 물량이 증가를 했고요. 여객도요. 1년 전 대비 34.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송량이 증가를 하면 항공사들이 수송량을 늘리려면 비행기를 더 많이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고 또 기타 여러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번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전과 대비해 봤을 때 이런 비용 요소들이 합산해봤자 이제 1,000억 정도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송량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영업이익 증가 요인은 이렇게 두 개를 합산해 보시면 이게 한 3,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늘린 거 대비해서 수송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서 이 또한 실적의 개선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화물도 대단하지만 저희가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객입니다. 여객 수송량이 아까 34.5% 1년 전 대비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객의 그 여객기 가동 서비스 생산량 이 부분을 저희가 보면은 오히려 1년 전 대비 줄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여객기 캐파는 적게 운영을 하면서 그럼 당연히 관련된 유류비도 줄었을 거고 관련된 뭐 인건비나 부대 비용들이 줄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 수송량은 30%로 늘어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비행기의 빈좌석을 그냥 채우는 그런 식의 매출 증가가 1년 사이에 여객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개선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저희는 여객 쪽에서도 약간의 기여를 좀 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주로 이제 화물 단가 상승, 이 부분이 유가 상승을 완전히 커버할 만큼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화물과 여객에서의 기재 활용도의 개선, 특히나 이제 여객 쪽에서의 그 활용도의 개선이 큰 어떤 실적 개선 요인이 됐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주 주가는 유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좀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대한항공의 3분기 실적은 대한항공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고유가 따른 실적 걱정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대한항공이 접하고 있는 화물과 또는 여객은 뭐 아직 시작 뭐 제대로 안 했습니다만 이 화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리한 업황의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유가가 올라가면 그 부담을 대한항공이 떠안는 게 아니라 고객사들한테 다 넘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실적 걱정으로 유가 상승을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여객 손익 개선되는 부분인데 한 여름 이후로 항공주나 뭐 해운주들 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큰 이유는 이 실적을 끌어올렸던 화물 업황이 이제 피크를 좀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기 때문인데,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객의 점진적 개선이 지금 화물 영업 손익의 앞으로 감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화물에만 의존하고 있는 해운사 대비 대한항공이 차별되는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5일 모닝 인사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